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이제부터 함께 지구를 지켜볼까요? 신기한 기후학교.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버스부터 자전거까지 녹색 교통수단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배운 게 있어서 오늘 출근할 때 버스를 타는데 그 준공영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붙인 큰 홍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어갖고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모르는 거 여쭤봐야지 그러고. 근데 설명해 주신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녹색 교통수단을 연구하는 고이지선 연구원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자면요. 역시 제가 출근하면서 버스, 전철, 기차, 전철 이렇게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천이었다, 경기도였다, 서울이었다, 다시 경기도로 오는데 이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홍보판을 하루에 한 5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여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고 보는데 서울에 살면서 서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저게 뭘까 볼 때마다 의아하거든요. 이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혜택을 못 받는 시민 중에 한 명인데요. 좋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가 통합 운영이 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고 그리고 6만 5천 원 정도기 때문에 평균 지출 비용에 비해서 한 10,000원 할인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다 합쳐서 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느낌에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았는데. 물론 뭐 10만 원 가까이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월 평균이 한 7만 5천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할인폭이 좀 적기 때문에 승용차 사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할인 혜택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6월까지 이제 시범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 보완돼서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한 유인책이 안 되고 있다. 할인폭이 맞습니다. 아직 적다. 네, 이 사안은 나중에 또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취재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일 때마다. 오늘 기후 퀴즈 정답을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이 무려 32%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몇 %일까요? 1번 40%, 2번 1.8%. 여기 보니까 3300번님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꿈인데 허리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하니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디스크 있고 이러면 자전거 너무 힘들죠. 1089번님, 자연 환경도 좋고요. 기름값도 절약됩니다. 4082번님, 저는 따릉이로 출퇴근하는데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습니다. 안경희 님이 제가 한번 공유 자전거 대략 100m에 10원 정도 하던데요. 의외로 비쌉니다. 100m 10원이 비싸구나. 시내 버스비보다 비싸면 안 될 듯요. 전남 몇 개 도시는 학생들에게 100원 버스비 혹은 무료라고 하던데 수원시도 공유 자전거는 무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책 제안해 주셨고요. 7664님, 우리 손주는 3발 자전거 졸업하고 이제 2발 자전거 탑니다. 7살 하셨는데 7살이 2발 자전거 타면 빨리 타는 거네요, 지금. 네. 연구원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40%, 2번 1.8%. 네, 정답은 2번 1.8%입니다. 1.8%요? 네. 굉장히 작은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32%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데 제가 퀴즈 내면서도 교통수송 분담률이 하면서 이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하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교통수송 분담률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들이 하루 중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난 건데요. 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통행량을 승용차와 버스, 지하철,
등으로 구분해서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1시간 안에 뭐 도보 몇 명, 자동차 몇 대, 그리고 버스 몇 대 이렇게 보이는 게 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사실 정기적인 조사에서는 잘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 네. 이동 수단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따릉이 같은 경우가 공공자전거로 좀 성공한 케이스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교통량에서는 굉장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아직 수단 분담률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유럽에서는 개인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많이 대폭 확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반대로 승용차 이용이 대폭 늘어난 그쵸,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사실 맞아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코로나 때 대중교통 타기가 불안할 때 자전거를 많이 탔을 텐데, 그렇죠? 네.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요? 네, 맞습니다. 사기는 샀는데 사실 도로나 이렇게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 아까 이제 암스테르담은 도시잖아요. 도시여서 32%였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로 물어봤잖아요. 1.8%. 그럼 우리도 암스테르담처럼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보면 좀 교통수송 분담률 자전거가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아니, 딱히 그렇진 않고요. 그런가요? 네. 뭐 세종이나 몇 군데가 조금 높은 곳들이 있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한 2.5% 정도라서 네,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네, 서울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도 한 2% 정도 되고 2%.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 전국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3% 차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덜란드도 뭐 암스테르담이 32%면은 네덜란드 전체가 다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뿐만이 아니라 로테르담이나 다른 도시도 자전거를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혹시? 네,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암스테르담과 비슷하게 계속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베를린이나 네.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파리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면서 몇십 년 동안 암스테르담과 코펜하겐이 싸웠던 자전거 도시라는 이런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암스테르담 분담률이 32%인데 우리가 12%도 아니고 2%가 안 되는 전국 평균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청취자 문자에서도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국내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목숨 걸고 타는 수준인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있다가 사라져서 이제 목적지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자동차랑 경쟁하면서 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규상으로는 차도로 달려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인도 위로 올라가면 또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져서 기동성을 살릴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한 자전거 도로 총 길이가 916km가 있습니다. 916km요.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138km, 자전거 전용 차로는 55km인데 이게 전체 자전거 도로의 한 2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면 자전거랑 보행자 겸용으로 같이 다니는. 네. 아니면 차량과 하는 그 차량과 겸용으로 쓰는 공간이거나 그렇기 네. 때문에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도 전체 자전거 도로의 한 86%가 겸용도로입니다. 인천도 74%가 겸용도로고요. 아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도로가 끊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웃음이 났던 게 자전거만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제 주로 신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걷는 보행 도로도 가다가 끊겨요. 더 못 걸어요, 거기서. 그런 데가 있는데 자전거도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차가 운전하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끊기면 민원이 정말 많이 갈 텐데 저희가 걷다가 끊기면 그냥 우리 동네 뭐 도로를 다 안 닦았나 그러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5년, 10년 그 도로는 더 안 뚫려도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 네. 만약 그게 승용차 다니는 길이면 난리가 났을 텐데 민원전화로. 그쵸. 그 여기 그만큼 저희 거리가 상당히 승용차 중심으로. 네,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 2236님이 기후동행 카드가 6만 원대 두 종류가 있지만 청년 대상으로는 5만 원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6만 원대니까요. 똑같이 이게 엄청 부담이 되네요. 저도 따릉이 이용해서 6만 5천 원을 낼까 생각 중인데 이 기후동행 카드가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연을 주셨네요. 아, 기후동행 카드에 또 이 장애인 할인이 없구나 여기에.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2236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대도시에서는 차가 다니는 도로도 부족한데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차도 맨날 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전거 도로를 늘려야 된다. 어디에 늘리냐? 차도 다 못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께는. 그런 얘기를 도로 다이어트라고도 하거든요. 도로 다이어트요? 네, 지금 도로는 사실 넓어질수록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하. 그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를 더 만드는 건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네. 차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네, 거. 맞습니다. 아. 도로가 있는 대로 계속 그 차량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증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리는 누구의 거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5부에 이어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출러 분들만이 아니라 다들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죠. 기후위기 시대 다들 걱정되시죠?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퇴근길 기후 지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우리 집 난방비와 건강한 밥상 이야기부터 하늘과 바람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FM 99.9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에서 지구와 나눠야 할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아까 저희 퀴즈 할 때 자전거에 대한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2464님 새싹 문자인데요. 우리 남편 자전거로 출퇴근한 지 26년째입니다. 건강도 좋아요. 그러셨고요. 3446님은 나이가 드니까 근육도 빠지고 우리 부부는 자전거로 데이트합니다. 65세거든요 하셨는데 와 65세에 자전거 데이트를 하실 수 있을 정도면 정말 건강하신 거 아닌가요? 저 사실 자전거 잘 못 타거든요. 어릴 땐 잘 탔는데 디스크를 한번 앓고 나서 근데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제 못 타겠더라고요. 근데 65세인데 자전거 데이트 부럽습니다. 한종혜 님이 우리나라는 거리가 왠지 멀게 느껴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2번 같은데요. 일본도 많이 탄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해외 사례 얘기를 해주셨어요. 6621님, 7985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원은 진눈깨비가 내린다고 조심들 하세요 그러셨는데 비 오고 진눈깨비 오고 이럴 때 자전거 타는 것도 또 참 힘들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은 정말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거기 가보면 사진을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다 타는지 그리고 일본의 자전거 정책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본 자전거 앞에 바구니 달린 자전거 많이 맞아요, 생각하실 맞아요. 텐데 네. 그런 자전거만 보더라도 이게 레저용이 아니라 이제 생활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고 뭐 장 보러 갈 때도 많이 쓰고 이런데 일본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한 17% 정도 됩니다. 17%요? 네. 그래서 이게 유럽만이 얘기가 아니라 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일본도 이만큼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네. 특히 일본 국민들이 좀 자전거를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국민 2명 중에 1명이 자전거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네. 일본이 또 철도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철도와 연계해서 집에서 철도역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기차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2016년 정도에 자전거 활용 추진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네. 계속 문제였던 여기도 자전거 도로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철이랑 연계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수단 분담률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전거 등록제가 있어요. 저희 네. 자동차 등록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전거도 등록할 수 있다 보니까 도난 방지를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어서 있고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들도 공공에서 바로 수거해서 네. 공매 처리하면서 자전거 주차장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정책들로 자전거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상황은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코펜하겐도 그렇고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이제는 독일, 프랑스까지 그런다고 하면 자전거를 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타는 거를 싫어해서 안 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텐데 무서워서 못 타는 저 같은 사람 빼고 뭘 개선하면은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암스테르담도 세계대전 끝나고 한 70년대까지는 풍요의 시대를 누렸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승용차를 가지려고 해서 우리처럼 지금처럼 똑같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네. 그리고 자동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생기고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면서 경각심이 생기게 된 거죠. 대형 교통사고는 다른 나라도 많이 생기고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많이 죽는데 거기는 경각심이 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각심 때문에 승용차를 당시만 해도 부의 상징이고 네. 멋진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졌지만 경각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승용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주말에 시민 운동으로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는데 네. 다행히도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도시계획에 일대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진입이 힘든 곳을 도시계획상에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와 이제 같이 대중교통도 이제 대폭 확대해서 승용차 없이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정책들이 동시에 수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보시면 자전거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걸 눈에 잘 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랑도 비슷한데 집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서 역까지 가면 주차해 두고 이제 다른 지하철이나 이제 트램을 네. 기차나 이제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용차가 사실 멋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구매하는데도 돈이 들고 운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고 편리하기만 하면 자전거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도시계획이 많이 변해왔고 재작년만 한 해에만 암스테르담에서 없앤 주차장이 1,300개라고 해요. 도심 안에 그 자동차를 위한 승용차는 외곽으로 점점 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도심 안은 훨씬 더 보행이 편리하고 자전거를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왠지 파리에서 자동차 없는 올림픽을 하겠다고 해서 와 했는데 그 이미 옆 동네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중에 도시계획상 자전거가 다니는 게 편하고 자동차에 접근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거리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네, 승용차 없는
거리, 뭐 자동차 없는 거리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네.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수원 행궁동.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일상적으로 네. 아예 접근을 좀 못하도록 하는 구역들을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온실가스나 아니면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을 배출하는 교통수단들은 이제 접근을 금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 나는 자전거를 못 타는데 다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고 차를 못 다니게 하면 불편해서 어떡하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같이 확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전거가 워낙 발달한 이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 가보면 다양한 자전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한 명이 타는 자전거뿐만이 네, 아니라 네. 카고바이크라고 해서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자전거가 있기도 아하. 하고 어떨 때 보면 그런 화물에 아이들이나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타고 있기도 하고 아하. 그렇거든요. 그 정말 이걸 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다양한 방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발 자전거가 있다든지. 맞습니다. 6619님이 저도 66세 나이에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와. 신호 무시하는 운전자가 많아서 호각을 꼭 물고 다녀요. 건널 때 호각을 불면 그때 서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적을 울릴 수 없으니 소리가 작으니까 자전거가 호루라기를 부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또 아까 일본 말씀하실 때 자전거 등록제가 있다, 도난 방지 그 말씀하실 때 귀가 솔깃했던 게 예전에 저희가 자출러 얘기를 한 번씩 하면 정말 많이 올라왔던 댓글이 자전거 도난. 맞아요. 그리고 네. 동네에 이렇게 막 버려져 있는 자전거들. 그쵸. 그 얘기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핸드폰, 노트북 놔둬도 안 훔쳐간다고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아니다. 동네 자전거는 다 훔쳐간다. 다들 붕괴를 하세요. 이게 자전거 등록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아직 거기까지 정책이 좀 뻗어나가지 못한 것 같고 네. 일부 지자체에서 보험제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보험제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탔을 때 뭐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제는 하고는 있는데 보통은 그런 보험제에 이제 도난이나 손상된 걸 수리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시민들은 그 도난에 더 많은 맞아요. 걱정을 맞아요.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런 자전거 등록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친구 남편이 고급 자전거 출퇴근에 쓰는 자전거 또 비싼 것을 타시더라고요. 이구지구 베란다에 놔두고 출근할 때 또 들고 나가고 그러면서 싸운다고 하던데 말씀 중에 자전거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하고 제안을 해 주신다면요. 다른 구체적인 정책보다 사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교통 수단 이러면 승용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정말 승용차가 이제 우선이 돼야 할까? 그리고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을 세금을 들여서 계속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 더 안전한 정책인가? 아까 오늘 날씨 얘기했지만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날씨 눈이 왔을 때 제설을 어디를 먼저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 보행 도로나 그리고 자전거 도로 먼저 네, 제설을 네.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할 텐데 네. 저희도 이렇게 좀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통정책을 설계한다면 이제 자전거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등록제나 이런 데 대대적인 이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그게 가장 남습니다. 교통체증은 도로를 늘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도로를 늘리면 차량은 더 늘어난다.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고위지선 연구원님이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